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용한 휴대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SNS에서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다양한 답변들이 달렸어요. 어떤 분들은 중고로 판매한다, 하루빨리 판매한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 서랍장 안에 깊숙하게 넣어두신다, 보관하신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인한테 술 한 잔 쏘라고 하면서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휴대폰 넘겨준다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가족에게 주신다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휴대폰이 정말 많죠. 기기가 워낙 많잖아요. 1년에 사는 휴대폰 대수가 꽤 돼요. 차곡차곡 여태까지 쌓아뒀었는데 이 휴대폰들 이제는 좀 처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해보고 또 경험해본 휴대폰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LG 휴대폰의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구 휴대폰을 팔 수 있을지, 직구 전자기기를 팔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고 판매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초기화 정말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시지 않으면 중고 판매하고 나서도 비밀번호를 공유 드려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삼성 휴대폰은 구글 계정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설정, 계정 및 백업에 들어가시고요. 계정에 들어가세요. 계정 삭제를 눌러주시고요. 이후 전원을 끄시고요. 케이블을 이용해 PC랑 연결하세요. 측면 버튼이 한쪽에만 있는 제품은 볼륨 업 버튼과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전원을 켜주시고요. 측면 버튼이 양쪽에 있는 제품은 좌측 볼륨 업 버튼과 빅스비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리커버리 화면이 나오는데요. 메뉴에서 볼륨 다운을 누르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와이프 데이터 팩토리 리셋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눌러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LG 휴대폰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하고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면서 전원을 켜세요. LG 로고가 나오면 볼륨 다운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떼었다가 다시 눌러주십니다. 공장 초기화 메뉴가 나오면 볼륨 업 다운 버튼으로 팩토리 리셋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전원 버튼으로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초기화돼요. 또 한 가지 초기화 방법은 다이얼 앱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전화 앱을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제품마다 번호가 다른데요. 인터넷에 LG 스마트폰 히든 메뉴를 검색하시면 제품명에 맞는 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를 걸게 되면 또 히든 메뉴가 열려요. 히든 메뉴가 열리면 SVC 메뉴 선택하시고요. 팩토리 리셋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삭제를 누르시면 마이크로 SD까지 모두 삭제가 되거든요. 마이크로 SD카드가 삭제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마이크로 SD카드를 빼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초기화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기 계정을 삭제를 해야 합니다. 설정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나의 찾기, 나의 아이폰 찾기를 꺼주세요. 나의 위치 공유도 꺼주십니다. 이후 설정 프로필 제일 하단에 보이시면 로그아웃이 있죠? 그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정 일반, 재설정,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에 들어가셔서요. 아이폰 지우기가 2번 나오는데요. 검은색 화면에 애플 로고가 보이면 초기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SNS로 중고를 어떤 식으로 판매하냐고 여쭤보니까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민텟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예요. 근데 민텟은 업체와의 거래거든요. 저는 이번에 S21 울트라를 구매하면서 S20 울트라를 트레이드인 신청을 했어요. 기기를 구입할 때 트레이드인을 딱 체크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2주 안에 민텟에 가서 S20 울트라를 딱 넣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품을 팔아야 되죠. 그 과정에서 삼성에서도 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저는 이번에 민텟에서 제품을 파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판매하는 방식은요. 먼저 민텟 기기 앞에 가서 제품의 디스플레이 꺼짐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ATM 기기에 가서 누르는 거죠. S20 울트라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QR코드 스티커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휴대폰에 붙여줍니다.
딱 붙여져요. 민티스에 있는 그 케이블이 있어요. 그거를 휴대폰에 꽂고 휴대폰 화면을 켜둔 채로 민티 기기 안으로 넣습니다. 검증을 하는데요.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기에 결함이 있었는지를 결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가격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그냥 기기 빼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고, 이 가격이 뭐 오케이 하면은 그 상태에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검수 작업이 끝나고 평가 금액이 딱 나온 걸 봤는데 S20 울트라를 40만 4천 원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민티세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휴대폰의 상태가 B-나 C 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0만 4천 원 정도를 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삼성에서 추가 지원금이 와요. 왜냐면 제가 S21 울트라를 구매했을 때 트레이드 인 신청을 해서 삼성 지원금이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45만 4천 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이트들에서 S20 울트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팔리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55만 원에서 75만 원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금액은 좀 그 안에서는 좀 적게 받은 편인 거죠. 민티스에서 판매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등급이 좀 낮아도 민티스에서 받은 것보다는 좀 높았으니까 적게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민티스의 방식이 좀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저는 중고 거래를 하면서 저의 기기를 딱 줬을 때 그 구매자가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불만족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 과정에서 깔끔하지 못하고 쿨 거래가 안 되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싫었고 그런 상황이 싫어서 여태까지 중고 거래를 또 휴대폰 같은 경우, 기기 같은 경우에는 더 안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거래가 되니까 저는 일단 만족을 했어요. 가격을 좀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입금도 신속하게 되더라고요. 입금이 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데이터 삭제를 했다라는 보증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보안에 대한 그런 안전함? 그런 것들이 좀 만족스러웠어요. 누군가에게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로서는 만족을 했는데, 가격을 생각한다면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한 파라바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파라바라 지나다니시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저는 용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이파크몰 지나다니면서 파라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좀 관심이 간다. 재밌다. 저게 과연 팔릴까? 라는 생각을 가졌고 호기심이 좀 있었어요. 파라바라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파라바라의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앱에다가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에 파는 것처럼 그 기기를 사진을 올려놓고요. 가격을 적어놓고 제품의 내용을 적습니다. 딱 그렇게 그냥 중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적어둬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트를 받아야 되는데 하트를 3개를 받아야 파라바라 박스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로그인 하라고 해서 하트 누르라고 하면 금방 또 3개가 채워져요. 그러면 파라바라 박스에 가서 팔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데, 일단 이런 과정들이 하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좀 있긴 있었고요. 파라바라 박스에 가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어느 칸에 진열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된 박스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상품을 DP를 해놓는 거예요. 보기 쉽게, 멋져 보이게 DP를 해두는 거죠.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 제품의 가격이 나와요.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근데 여기 수수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판매할 때 수수료가 꽤 되더라고요. 2만 원 이하의 제품은 2천 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2만 원 이상인 제품을 팔 때는 제품 가격의 10%가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만 원을 파라바라에 넘기고 9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파워비츠 프로를 넣었는데 11만 원에 넣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검색해봤을 때 파워비츠 프로가 뭐 인터넷에 13만 원, 14, 15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 보고 그럼 11만 원에 한번 넣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넣었어요. 11,000원을 파라바라 측에서 가져가고 99,000원을 제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떼어가는 금액이 좀 있네? 좀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품을 넣을 때 주변에서 분명히 많이 쳐다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제품 넣기도 전에 팔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팔릴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나도 팔리지가 않았고요. 근데 여기서 파라바라의 핵심이 6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다가올 때 저한테 문자를 줘요. 6일 뒤부터, 그때부터는 하루하루마다 10%씩 제품의 가격이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일 지나고 뭐 8일 되고 했을 때는 제가 11만 원에서 10만 원, 9만 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값이 깎이는 거예요. 저 그 문자 받자마자 바로 제품 수거해 왔거든요. 순식간에 제품이 뭐 깎여버리고 팔려버릴까 봐. 파라바라 박스의 회전율을 좀 자유롭고 빨리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정말 여의치 않아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뭐 일시정지, 일단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뭐 2, 3일의 여유는 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또 생각도 했고요. 구글홈 미니도 넣어봤는데 구글홈 미니는 새 상품이었거든요. 실링 뭐 뜯지도 않은 완전 새 상품이었어요. 3만 원에 팔았어요. 역시나 새 상품이라서 그런지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3만 원에 팔았으니까 3천 원을 파라바라 측에서 가져갔고 2만 7천 원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화 구두 같은 경우도 완전 새 상품인 것들은 팔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명확한 분량을 확인했을 때만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있었을 때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고 거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해외 직구한 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봤어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외에서 구입한 전자기기는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여쭤봤는데 아이폰을 아무리 제조사 측에서 전파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그 아이폰 내에 있는 부품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고, 그리고 주파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자기기를 무조건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건 또 아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전파법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고 또 관세를 냈다면 판매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파법 적합성 대상 평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정말 파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다면 직접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를 하셔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팔아도 되는지 이걸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 대부분은 전파법 적합성 평가 대상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 검색하다 보면 해외에서 사온 제품이다. 근데 전파 인증을 받아서 괜찮다라는 그런 문구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신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그분이 이제 검찰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할지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를 왔다 갔다 이제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고 이번이 처음이라서 기소유예가 된다고 해도 그 기소유예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반성문도 써야 되고요. 여러 가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몰랐다라는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구한 제품, 직구한 전자기기는 절대 파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낭패 보시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휴대폰 초기화하는 방법부터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 그리고 직구한 전자기기, 직구한 휴대폰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영상 안에 담아봤는데요. 중고 거래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